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이번남들 괜찮아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남들 심정이 지금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을 후회하고 있는 중이죠. 왜냐? 여성가족부 폐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부 폐지만 한다면 내 영혼을 바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조차도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 찍었구나. 후회하는 이번남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인수위에서 여성부 장관을 내정해 버렸습니다. 이름이라도 바꾸나 간판갈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가부 장관으로 내정된 사람이 누구냐면 김현숙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이 또 아주 의미심장한 분입니다. 게임을 중독물질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전 세계 어디도 게임을 술과 도박 이런 것과 동급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게임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보고 국가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대한민국은요. 게임을 악마화해서 셧다운제라는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만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냈죠. 그런 걸 주장한 사람이 바로 김현숙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김현숙이라는 인물이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일 때 했었던 발언을 잠깐 살펴보면 말이죠. 전반적으로 게임에 중독된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수면 부족이나 우울증 같은 것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심하면 폭력 같은 범죄 행위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 게임 때문에 방화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가해를 입히는 이런 일까지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게임 과몰입 문제가 있죠. 하지만 중독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10대 소녀들, 제 딸도 마찬가지인데요. SNS에 푹 빠져 있습니다. 거의 중독 수준이죠. 그렇다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게임처럼 악마화 시키나요? 그렇지 않죠. 대화를 통해서 잘 선도해야 되는 영역이지 이걸 술 같은 중독 물질 동급화하면은 안 된다. 이건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김현숙이라는 인물은 게임을 악마화 시키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물을 여성가족부 폐지, 남녀 갈라치기를 해서 이번남들, 20대, 30대 남성들을 대거 포섭했던 윤석열이 임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번남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자, 여성가족부가 병크를 많이 날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여가부만 그럴까요? 행안부에는 없을까요? 국방부에는 없을까요? 모든 부처에서 그런 잘못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고 바로 잡는 건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뻑가나 마삼중 같은 애들의 선동에 그냥 빠져가지고 여가부만 없어지면 대한민국 괜찮아진다. 이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여가부가 잘못한 것 지적하고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몰라 여가부 폐지야. 윤석열이 여가부 폐지한다 그랬어. 그럼 난 윤석열 찍어야지. 최저임금도 없앤다. 주 52시간도 없앤다. 청년들에게 손해볼 만한 공약을 잔뜩 내건 윤석열을 오로지 여성가족부 폐지 하나만 믿고 찍었던 이번남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기분은 좀 괜찮으십니까? 우리가 조금만 냉정해지고 현명해지자고요. 개인적으로 게임 가지고 태클 거는 여가부는 정말 불만이 많거든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가부가 해야 될 일은 게임을 건드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그걸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게임이 도대체 여가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가부 폐지 하나만 보고 이 분노 때문에 2번을 찍었던 그런 20, 30대 남성들 조금만 더 냉정해지고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남들의 뒤통수를 친 윤석열. 그런데 이 한미동맹이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한 우리 노인층들에게도 뒤통수를 날렸습니다. 이건 뒤통수라고 할 수는 없죠. 창피함을 날린 거죠.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동맹이 다 박살났다. 있지도 않은 말로 노인분들을 선동했죠. 자,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에게 2번이나 개무시를 당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창피합니다. 자, 국민의힘의 박진, 이 양반이 윤석열 당선자의 친서를 들고 미국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만나줬어요. 대통령도 안 만나줬고요. 국무부 장관도 안 만나줬습니다. 이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거죠. 자, 박진, 이 양반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을 이끌고 백악관에 갔어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커녕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외교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느냐? 대통령 친서를 들고 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대통령이 왔다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거의 문전박대를 해버렸다? 야, 이런 망신이 또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약속도 제대로 잡지 않고 그냥 무작정 갔거나, 2번째는 약속은 잡았는데 미국이 틀었거나. 뭐가 됐든 간에 망신인 건 확실하죠. 약속도 제대로 잡지 않고 그냥 비비러 들어갔으면 그것 또한 망신이고요. 약속을 잡고 스케줄 조정을 하고 갔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틀었다면 그것 또한 굴욕이자 망신인 겁니다. 대한민국 외교가 망했다 난리 쳤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요, 100점 만점에 120점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의 굴욕 외교 한다, 북한의 굴욕 외교 한다, 외교가 다 망가졌다 이렇게 선동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여권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여권이 어디 건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여권이에요.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2번째인가 그래요. 인터뷰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그래서 여권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G7에 매번 초청되고 이런 것까지도 말 안 할게요. 그냥 대한민국 여권의 지금 현재 위상을 검색해 보십시오. 다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외교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와 외교를 잘해서 대한민국 여권,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냥 우리 프리패스하게 해줄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해줄게, 이렇게 만든 건 문재인 정부 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은 어떻게 됐나요? 미국에게 개망신이나 당하고 있으니, 외교 참사가 임기 시작도 전에 벌어지고 있으니 이걸 어찌해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자, 얼마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죠? 그래서 윤석열이 미국에 제안을 합니다. 맞대응 훈련을 하자! 근데 미국이 응 안 해. 응 안 해. 거절당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잖아요. 여기에 통상을 외교 쪽으로 떼서 붙이려고 했거든요. 외교통상부를 다시 만들려고 했는데 미국이 반대했어요. 지금 윤석열이 하려는 건건마다 미국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뭔가 제안하면 노 하고 있고요. 만나러 찾아갔는데 안 만나줬어요. 윤석열을 찍었던 노인층 여러분들, 이게 지금 윤석열의 위상이자 능력이에요. 한미동맹이요,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돈독했습니다. 미국 바이든이요, 미사일 사거리를 아예 풀어줘 버렸어요. 한국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 둘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 정도로 끈끈한 사이다. 그렇게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리자 우리는 뭐 했습니까? 바로 우주로 위성 쏘아 올렸잖아요. ICBM, 그게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에요. 그리고 탄두의 중량도 풀어줬어요. 미국이 한국을 믿지 못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젠 좀 그만 속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어차피 제 영상을 안 볼 테니까 사실 허망한 외침일 뿐이긴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윤석열의 삽질은 계속되고 있고 윤석열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검찰 정상화, 사실 여기에 관심이 제일 많잖아요. 민주당이 내일 의총에서 꼭 당론으로 채택해서 개혁 밀어붙여 주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